안녕하세요. 2023년 5월 6일 어제에 이어서 반백주린이의 탐구생활 40번째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민낯2를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는 이제 요 간접금융시장, 그러니까는 은행,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 제기했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모니터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했었고요. 이제 주식시장, 직접금융시장의 대표적인 주식시장 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개 주린이에 불과한데 어떤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확증은 없고 그냥 심증상으로 이건 너무 하지 않나, 이상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한테 제기하는 건데요. 한번 내용 들어보시죠. 예, 그 하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2023년 3월 30일 사업보고서니까 그 연결 재무제표상으로 19년도, 18년도, 17년도의 그 당기 순이익 부분인데요. 이게 보면 단위가 100만이어가지고 이게 1조 3천억, 8천억, 2,300억 이렇게 정도 되거든요. 19, 18, 17년도요. 그 다음에 2023년이니까요. 요게 이제 22년, 21년, 20년 이렇게 되는 거죠. 20년에는 1조 5천억 원, 그 다음에 21년에는 2조 2천억, 2조 3천억 정도 되는 거죠. 대충. 그 다음에 요거는 2조 2천억 원, 22년도에요. 매년 최근에 거의 2조씩, 요거만 합쳐도 대략 저기 6조가 되죠. 6조가 당기순이익이. 그점 이 정도의 물론 이제 그 자회사들 것들을 지분율대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만큼 어떤 데는 뭐 1조가 나는데 그 중에 지분 60% 갖고 있다 이러면 6천억만 요 당기순이익에 이제 합치는 거죠. 이 정도 자회사들 통해서 그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으면 이 회사 가치는 어느 정도 돼야지 적정할까요? 10조? 20조? 예,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지. 아, 또 살펴야 될 게 또 있네요. 이 보시면 이 그러니까는 경영권 50% 이상 실질적으로 그 자회사 중에 컨트롤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이익이명분이 6조. 아까 그 3개년만 해도 한 6조 됐었잖아요. 그 다음에 비집의 부분, 그러니까는 이제 뭐 세트레가인가? 걔네는 막 20%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해갖고 한 총 연결된 회사가 740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분 이 그 자회사들까지 740개에 대한 관계회사들의 지분을 하면 20조가 돼요. 그리고 부채는 이제 자산은 210조, 그다음에 부채가 190조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금융권 같은 건 부채가 많으니까 그 납이돈 갖고 운영해서 수익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54조가 되는데 20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하나그룹 하나 그룹에서 하나 이 회사 하나만 탁 인수하면은 20조 정도는 그냥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제 뇌피셜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하나에 대해서 설명하면 지주회사다. 하나그룹의 지주회사고 하나생명, 금융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요새 잘 나가죠. 그 대우조선 해양 인수하는데도 1조를 여기서 꺼집어냈죠. 2조 정도 중에서 반을 이쪽에서 땡겼고 엄청 잘 됩니다 요새. 수주잔고만 해도 수십조가 되고 하여튼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지주회사다라는 건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런데 예 20조 자본의 회사가 시총이 2조예요. 시가 주가가 27,000원인데 2015년도에 53,000원이었어요. 이게 10년치 데이터인데 보시면 이때보다도 낮아요. 이 당시보다 주가가. 이게 말이 됩니까? 예? 1년에 2조 이상 버는데 시총이 2조밖에 안 된다고요. 자본 합계가 20조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이거 뭐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그 최근에 그 폭락한 8개 종목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주가가 오르질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10년 동안 짜장면 값도 한 50%는 올랐겠다. 최소. 이 최고 공시된 거를 보면 5월 2일입니다. 23년 5월 1일. 보고자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죠. 뭐 지분 20% 갖고 있고 그다음에 합계가 이제 43% 이렇게 되는데 뭐 약간의 주식 변동이 있어서 신고한다 이러면서 이제 공시를 한 건데 보면 52년생입니다. 김승현 회장이.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나이로 요새 이제 만으로 해도 이제 저기 71세죠. 뭐 슬슬 상속을 하는 나이가 돼가는 물론 이제 제가 노인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연령대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아까 43%인가 이 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관련 회사 그 보고자인 김승현 회장과 관계된 관계자들 하나에너지 김동관 부회장 큰아들이죠. 83년생 뭐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의 학교재단이고 그 다음에 김동원 김동선 뭐 89, 8589 이거 아들 셋이잖아요. 둘째 셋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호연 씨는 이제 빙그레로 분산했죠. 그 김승현 회장의 이제 동생분이고 55년생 뭐 하여튼 이런 임원들도 다 해가지고 그렇다는데 여기에 이제 개별 지분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되나 궁금들 하실 텐데 네, 한 가지만 더 짚고 가면 예, 또 연결이 좀 끊기네요. 그 아까 하나에너지가 이제 하나에너지의 이 부회장 지분이 50%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쪽으로 이제 승계구도는 잡힌 것 같죠? 예, 녹음을 하다가 급히 이렇게 저기 좀 지웠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이제 그 블룸버그 통신에서 저기 유료로 그 증권사에다가 이제 제공하는 정보인데 제가 이런 거에 이제 접근성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는 지인한테 야, 하나그룹 지분 현황 좀 알고 싶다 해가지고 했는데 예, 너무 대충 보내줘도 되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해서 주주 1번부터 해서 165번까지 이렇게 이제 다 보내줬는데요. 요게 이게 있네요. 하여튼 그래서 요거 급히 좀 지우고 다시 녹음을 합니다. 예, 보면은 이제 김승현 회장이 22.65, 아까 20%였잖아요. 그럼 지금 2.65%씩 조금씩 좀 빼돌리는 것 같아요. 빼돌린다, 뭐 빼돌리는 것보다 하여튼 이제 저기 뭐냐 매도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뭐 하나에너지가 9.7,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이거는 이제 자사주 것 같아요. 자기네가 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빼고 H솔루션. 제가 알기로는 이 H솔루션이 그 저기 뭐냐 요 김성 회장 세 아들이 3분의 1씩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5.19 김동관 전재 부회장 예 4.44 요거 합쳐 보시면 이제 그 지분이 어느 정도 되냐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암산 빠르신 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예 뭐 그 저기 예 제가 암산으로 수다닥 계산해 보니까 50.32%가 나오는데요. 예 이러면 이제 이 하나그룹은 뭐 20조 아까 저 자본이 합계가 740개 그 관계사들 해갖고 자본이 20조가 되는데 현재 그 시총이 2조니까 뭐 2조를 사갖고 20조를 먹으면 10배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근데 이제 불가하다는 거죠. 이걸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예,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뭐 이 어찌됐든 지금 현재 김성현 회장 지분 20%를 상속을 해야지 승계? 전 세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북에는 권력 세습, 남쪽에는 재력 세습, 예, 한반도가 세습의 그 늪에 빠져 있는데요. 여하튼 뭐 아까 보면 국민연금도 지분 갖고 있지만 주가가 오를 이유가 없어요. 왜냐? 주가가 올라버리면 상속세, 증여세 많이 내야 되거든요. 저는 이거 구조적으로 저기 주가를 누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10년 동안 이 주식이 1년에 2조씩 흑자를 내는데 세금 다 내고도 예? 어떻게 시총이 2조밖에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데 이거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금융감독원조차도요.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죠. 모른 척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악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제 뇌구조가 잘못됐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 이제 5월 2일 날
예, 올라온 영상인데, 이제 요새 뭐 배터리 아저씨 박순영 이사, 금양의 박순영 이사, 그 다음에 이제 좀 저기, 한때 뭐 10조까지 운영하셨다는 뭐, 그 서재영 전 대표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했는데, 좀 약간 여기 서재영 대표님이 좀 약간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셔서 한 27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지적한 내용이 뭐냐면, 공매도 이거 왜 있는 거냐. 여러분 공매도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이제 저기 요번에 주가 작전 올리는 세력들이 올리면 공매도 때려서 누르는 그런 순기능을 기대하는 거죠. 과잉 주가가 올랐다. 그럴 때 쓰는 건데 그거를 악용하고 있죠. 왜 악용될 수 있냐? 이 구조적 문제를 이제 27분 요 정도부터 는 지적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증권사에 근무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얘기고 진즉에 이제 주워 들은 얘기인데 요번에 이제 주가 폭락 사태 되면서 이제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주식시장 이 판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이 저기 뭐냐 이제 뭐 직접 내용을 들어보셔도 되는데 이제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설명하면 이 공매도가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 팔고서 만기가 없습니다. 팔았으면 나중에 메꿔 놓아야 되는데 만기가 없어요. 기관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공매도는 어디서 빌려서 무차익 공매도가 불법입니다. 여기 제가 깜빡하고 적어놓지 않았는데 무차익 공매도는 불법인데 그러니까는 빌려서 팔아야지 그냥 숫자로 나 팔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전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수기 기록을 한답니다. 이거 수기 기록을 왜 누군가한테 알려드리겠죠. 제가 보기엔 이제 금융결제원에 보고를 하는데 이게 또 이틀 단위예요. 수시로 보고되는 게 아니고 전산화가 안 되니까 이제 저기 집계를 해서 손으로 기록해서 보낸다는 건데 이 영상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제대로 되겠냐. 서정 대표님 맞아요. 수천 수억 건인데 이게 사람이 해서 할 일이냐.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못하는 일인데 왜 이거를 글로벌 스탠드답지 않게 글로벌 스탠드는 외국엔 미국엔 만기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무제한으로 공매 때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이틀 단위로 그것도 하니까 그 사이 요 이틀 안에서 처리해버리면은 뭐 오늘 공매도 때리고 내일 다시 사서 메꾸면 기록조차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제 에코프로 주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이 거래 방식이 정말 이상해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여기 이제 이 방송 내용입니다. 저는 이거 직접 본 거고 공매도로 일단 막 가격을 떨어뜨려요. 이게 이게 파는 게 아니라 가격 떨어뜨린다는 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주가가 쭉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쯤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판 주식 빌려서 판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이거를 메꿔놓으면 되면 이제 여기만큼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서 판 가격, 여기서 산 가격. 그런 식으로 그냥 하루에 놀려도 이건 뭐 수백 수천을 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산화가 안 돼 있고 그냥 수기 기록이고 이게 이틀 다니면 공매도 룰은 이 업팅 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차입을 했는지 그러니까 공매도 주식으로 팠는지 갖고 있는 주식을 판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도 제대로 안 되고요. 이거를 금융당국이 눈을 감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바에 그럼 룰을 왜 만드냐고요. 자기네들이 관리 감독 안 할 거면 왜 거기서 월급 받고 이러냔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 의미 없는 건데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게 거래하다 보면 저는 이제 열받았고 10만 원대 팔아가지고 이 60만 원 오르는 거를 가져보지 못했는데 물론 이제 저기 100주당 세주 그 배당이 있어가지고 세주를 배당을 받아서 그 나머지 금액은 이제 현금으로 받았는데 60만 원짜리 받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오를 줄 모르고 60만 5천 원을 팔았나 그러는데 여하튼 여기서 보면은 이쪽에 요 매도 수량이 줄어들면 정상적인 사람은 뭐 요 가격에서 더 비싸게 팔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줄어드는 상황에도 갑자기 훅 가격을 이쯤에서 던지는지 이게 공매도 이 업팅률이라는 건 이 가격까지만 해서 파는 거예요. 낮춰서 거래되는 가격이 요 가격대 팔 수 없는 게 이 업팅률인데 훅 떨어져요. 그러면 이건 누가 가지고 판 물량이다. 근데 어떤 미친놈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서 이게 숫자가 줄어드는데 이 가격에 던지겠습니다.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죠. 그냥 의도가 가격 떨어뜨리기밖에 없다. 이거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매도 주식인 걸로 추적할 수도 있는데 수량이 막 마구 던지니까요. 뭐 짓밟는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공매도인지 자기 가진 주식 파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금융당국은 캐치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윈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제 올 초 1월 달에 이 주식이 한 11만 원대잖아요. 11만 8천 원대인가 팔았던 것 같은데 31일 날. 하여튼 이게 보시면은 이 공매도의 잔고가 2천억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월 달 이렇게 보면은 누적 잔고가 뭐 3조까지 갔다 여기 이제 잠깐 떨어지니까 이제 저기 일부 상환을 한 것 같은데 2조 7천억, 뭐 3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총이 여기가 지금 요 기준 한 18조 정도 되는데 이게 상당히 6분의 1의 공매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잔고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 공매도가 뭐 어떤 거는 이때 산 것도 이 가격대 판 것도 있고 뭐 또 40만 원대 판 것도 있고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현재 누적 금액이 이런데 3조까지는 이게 적정하냐? 이거 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죠. 왜냐면 급등을 했으니까 공매도가 늘 수도 있겠지만요. 이거 이제 뭐 요새 24조 하는 거 본데 여기 에코프로 BM인데요. 이 잔고가 이제 1월달 경우에는 뭐 1조대,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에 이제 3.4조가 됐는데 요 회사 이거 에코프로 시총 24조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제 388조 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10조예요. 이게 비례로 해도 3배밖에 안 되죠. 주가는 뭐 15배 차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한 5배 이상 공매도가 이게 많다는 거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적정한가? 그 다음에 얘네들 뭐, 이 공매도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증거금을 넣고 있는지 제가 뭐 정확히 이제 뭐 여러 말들이 있었고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딱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게 언젠가는 더 떨어뜨려 갖고 이거를 주가를 떨어뜨려서 이 자기네들 손실을 줄이려는 거 아닌가? 계속 쌓아만 두는 거는요. 물론 요새는 이제 어느 정도 포기해갖고 좀 가격이 떨어지면 아까 에코프로도 그렇지만 약간씩 이제 수량을 상환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예, 하여튼 상당히 이게 바람직하진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과도합니다. 예, 그게 이제 그나마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미국식으로 이거 에코프로 회장이 이제 뭐 주주가치에 6천억 뭐 전환사채 자기가 받는 거 예, 포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 대응을 하는 거죠. 이게 정상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상속세 증여세 덜 내려고 주가 떨어지는 거 방치하거나 요번에 최근에 뭐 급등주 8개 급등주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다우데이터 뭐 회장이 그냥 600억 던져가지고 물 먹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원래는 다시 싼 가격에 주술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지분율 높이고. 그러니까 이제 600억은 자기네 경영권에는 부담이 안 되는 거를 이제 저는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거는 참 정말 답답한 소리인데, 이거 이렇게 말을 좀 신중하게 안 하는 건 참으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열됐다? 뭐가 과열됐냐 이거죠. 에코프로, 재무제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매출액이 5배가 늘었어요. 근데 뭐 주가 뭐 6배 오른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도 눌려있던 건데. 이런 거 뭐 조사한다, 뭐 오른 주식은 죄인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여튼 뭐 이게 이복현 원장님이 잘 모른다. 왜냐면 검사할 때는 그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 거래를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그런 경험치가 없을 텐데 모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직을 뭐 대통령께서 임명을 했을 때는 그 직에 충실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죠. 그걸 안 하는 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뭐 요번에 100조가 날라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급락 사태 때문에 이 시장이 왜 이렇게 불안정하고 이런 막가파식 행동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요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구조적으로 이렇다. 뭐 소액주주는 대우받지 못하고 대주주 위주의 주가를 누르는 시장 구조로 돼 있지 않나. 거기에 공매도 세력, 외국계 공매도 세력, 뭐 기관들은 그런 구조에서 돈을 벌고 있지 않나. 이건 피 빨아먹는 거죠. 예, 이 정도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